윤석열 탄핵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수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98만 2천 명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곧이어 100만 명까지 이제 돌파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언론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탄핵에 사전포석을 두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슬슬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인 1일 날에 그 외에 이제 윤우덕 의원이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사전포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인즉슨 뭐냐면, 지금 헌재 소장의 자리가 지금 곧 비게 될 텐데, 비어 있을 때 현재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권한대행을 이제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법 규정으로 상향시킨다, 그런 내용을 이제 개정안에 담은 거죠. 현재 지금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권한대행은 이제 재판관 회의에서 선출된 재판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대행자가 선출되기 이전까지는 재판관 중에서 이제 임명일자 순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시행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서 이거를 강제력이 높은 법 규정으로 올려 세우자 라는 거죠. 이와 같이 개정에 손을 대는 이유는 곧 있을 10월 17일에 윤석열 지명으로 헌재 소장에 올랐던 이종석 소장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고요. 소장이 연임하지 못할 경우에 그 권한대행,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임명일자가 다음으로 앞순서인 문영배 재판관이 맡게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읽혀지는 겁니다. 참고로 그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움직임이 과거 박근혜 탄핵 심판이 심리 중인 당시에도 이제 비슷하게 있었죠. 그때도 헌재 소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헌재 소장의 유고나 거리 시에 권한대행 임명 절차가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 사안의 중대성으로 비춰봤을 때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점이나, 또는 무엇보다 이제 그 삼권 분립의 차원에서도 시행령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관련 법안의 대표 발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반영이 되진 않았지만요. 이번 법안 발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국가적 중대 사안에 있어서 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헌재 소장의 자리에 대한 그 권한대행 임명 절차, 이게 현행법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이를 분명히 해야 된다 라는데 그 배경이 있는 거죠. 다만 헌재 소장도 헌재 소장이지만 저는 사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고 봐요. 아시다시피 탄핵 결정의 최종 단계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을 때 재판관 9인 중에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 이 국민동의 청원 100만 이상의 돌파도 돌파지만, 탄핵에 대한 접근의 이 신중론이 제기되는 부분이 뭐냐면, 보다 확실하게 탄핵시킬 수 있는 사전포석 마련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탄핵을 쏘아 올렸을 때 결국은 저들 카르텔에 의해서 중간에 무너지게 될 수도 있는 그 우려점들,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확실하게 문제를 없애거나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대응 전략을 미리 만들어 두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나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기울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또 뭐냐면, 헌법재판소 내부에서의 힘의 균형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보면 4명의 재판관 임기가 끝나요. 대법원장 몫으로 임명되어 있던 이은혜 재판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후보자 지명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 되었는데 일단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오는 9월에 임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 몫으로 추천이 되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임명된 이종석 헌재 소장의 이제 임기가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 바른미래당 쪽으로 추천을 받았던 역시나 보수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 이영진 재판관, 그리고 민주당 추천 몫으로 이제 들어갔던 김기영 재판관, 이들의 임기가 다 마무리가 되죠. 그럼 임기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보게 되면 힘의 균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일단 진보로 분류되는 문형배, 중도로 분류가 되는 이미선, 그리고 나머지 중도 보수 또는 보수로 분류되는 김영두, 정정미, 정영식, 2대3으로 윤석열 정권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겁니다. 좀 이미지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제가 관련된 이미지 자료에서 이제 X 표시되는 게 이제 지금 나가는 사람들이고요. 임기가 끝나는 사람들. 그리고 중도, 진보는 그냥 파란색으로 했고, 중도 보수 또는 보수는 다 빨간색으로 일단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힘의 균형이 2대3으로 이제 나와 있다는 것을 이렇게만 봐도 얼추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임기가 끝나는 재판관들을 채울 때 있어서 그 추천 몫이 어디에 있느냐인 건데, 일단은 9명의 재판관 중에 3명이 대통령 추천 몫이고, 그리고 이제 3명이 또 국회, 그리고 또 3명이 대법원장 지명 몫이잖아요. 참고로
대통령 지명 몫이 현재로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전 정부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몫으로 두 사람을 임명을 했고, 그들의 임기가 아직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아 있죠. 지금 보시면 2025년 4월까지 남아 있어요. 문영배, 이미선 이 두 사람이요. 그리고 나머지 윤석열이 뽑은 사람이 쭉 아래 보면 정영식 2029년 12월까지 임기가 지금 남아 있고, 그러면 저렇게 3명 해서 대통령 지명 몫이 끝이에요. 2025년 4월이 되어서야 윤석열에게 2명의 추천 몫이 생기는 것이지, 일단 지금 당장에는 없는 거죠. 임기가 곧 끝날 4명, 이 4명은 그러면 어떤 추천 몫으로 이루어져 있냐라고 보면은 국회 추천 몫이 3명이고요 대법원장 추천 몫이 1명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먼저 보면은 대법원장 몫을 먼저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 호의적인 보수 인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시다시피 조희대 대법원장, 그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있어서 친국힘적 견해를 내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삼성이 제공한 말 3마리가 뇌물이 아니라질 않나,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상고심에서 김기춘의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라질 않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무죄, 2019년 이승만 박정희 친일 행적을 다뤘던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에 대한 방통위 제재는 또 적법하다. 이런 식으로 국힘 색채가 아주 짙은 사람인 만큼 뻔히 예상되는 같은 색채의 인물이 추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지명되겠죠. 그렇게 되면 힘의 균형이 2대4로 예상이 되죠. 앞서 보셨던 것처럼 현재 2대3이기 때문에 보수적 인사가 1명 추가되면 2대4. 근데 여기서 이제 국회 추천목 3명, 그러면 이 3명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만 탄핵의 생산에 좀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여당 추천 몫으로 몇 개가 나오고 야당 추천 몫으로도 몇 개가 나오고 이렇게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별다른 선출 방식에 대한 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추천권 행사 방식에 대해서 늘 이게 항상 이렇게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되면 이 여야의 힘 겨루기 정말 아주 피 튀기는 전장을 방불케 했던 것을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때로는 여당, 제1야당, 제2야당 이렇게 상위 3개의 당에서 후보자들을 1명씩 추천을 하거나, 또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1명씩 추천하기도 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든 추천목 3개를 다 끌고 들어가야만 그나마 간신히 한석 부족한 5대4가 되는 거죠. 일단은 국회 추천 몫은 여야의 힘의 균형,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이 야당목 추천 인사로 가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대법원장 추천목 역시도 최대한 중도에 가까운 인물로 추천될 수 있도록 이 여론의 압박이 중요한 상황인 겁니다. 이에 따라서 역시나 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이처럼 국민 여론을 통한 압박도 중요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헌재의 재판관 추천 몫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을지, 이게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언론에서는 사실 관련해서 지금 거의 언급이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를 인지하고서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어떻게든 탄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탄핵시켜야죠. 여권 측에서도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흐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내년 4월을 넘기면 대통령 몫의 이 헌법재판관 지명 그 2명이 늘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더욱이 탄핵의 국민적 염원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 위기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정부 여당도 어떻게든 시간 끌기에 들어갈 공산이 굉장히 큰데, 그러니까 한동훈은 왜 이 국민적 탄핵의 어떤 여론들 이에 대해서 정치적 인기 투표를 하면서 폄하하지 않나. 극우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중국과 북한의 해킹 세력이 참여해서 청원 동의수를 조작하는 거다, 이런 음모론을 펼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두려운 거죠. 어떻게든 시간은 끌어야 되고, 지금 저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 할 그런 나라의 운명에 있어서 중차대한 시기라는 점,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이걸 항상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우선적으로는 청원 동의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이거 1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해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청원 동의의 격려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전달을 하면서 단순히 청원에 대한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문제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효과까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좀 지치지 말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여러 위기감에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까지 하시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지만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